금화목경 기문둔갑 방위술 훑어보기. 금화목경 기문둔갑은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전통적인 둔갑방술 중 하나입니다. 보통 둔갑이라고 하면 서기 200년대의 초기 군사 제갈공명의 기문둔갑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금화목경 기문둔갑은 일반적인 기문둔갑과는 달리 넓은 의미로 팔문둔갑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기문둔갑에 금화목경이 붙은 이유는 옥으로 된 거울에 새겨 금으로 만든 함에 보관할 정도로 비전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도장경 등의 고서에 의하면 황제가 치우와 전쟁을 할 때 사용한 것이 금화목경 기문둔갑이라고도 전해지기도 하니 어쩌면 그리 틀린 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간단한 출행결 정도로 보지만요. 금화목경은 타 기문둔갑에 비해 그 운용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하며 방위술을 통한 개운법으로도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 일가기문으로 일본에서 다카시마 세이류 선생님이 한층 더 발전시키고 하야시 코세이 선생님이 주로 전파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다카시마 선생님께서는 금화목경을 천지인으로 나누고 숙명반이 별도로 있어 개인에 따라 구분하여 활용하셨는데, 여기서는 일단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방위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화목경은 연월일시반이 있는 구성기약과 기문둔갑 등과는 달리 일반반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래 간지만을 사용하여 반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국내에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기문둔갑으로 취급조차 안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화목경 기문둔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태을구성법. 두 번째, 팔문법. 세 번째, 오부법. 이 세 가지를 각각 일가구성법, 일가팔문부법, 일가십이신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금화목경 기문둔갑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음둔과 양둔. 금화목경을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현재 음둔과 양둔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음둔과 양둔은 동지와 하지로 나누며 동지하지 사이는 양둔이라고 하고 하지동시 사이를 음둔이라고 합니다. 양둔은 양의 기온이 커져가는 기간 즉 만물이 태어나 생장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음둔은 음의 기온이 커져가는 기간 즉 만물이 결실을 맺고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태극 모양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음양둔을 파악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동지일 또는 하지일을 기준으로 갑자일이 가장 가까운 날부터 음양둔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세력을 보고 동지일 또는 하지일과 가장 가까운 갑자일을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현재 2016년 12월 2일은 하지동지 사이의 음둔기간인데 2016년 12월 8일부터 양둔 갑자일이 시작됩니다. 둘, 태을구성법, 일가구성법. 태을, 섭제, 헌원, 초여, 천부, 청룡, 함지, 태음, 천을. 태을구성은 국내 홍련기문둔갑에서도 사용하는 9개의 별을 의미합니다. 홍련기문에서는 태을구성과 구궁 또는 일가팔문의 조합을 통해 주역 64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별의 기륜과 영향력만을 보도록 합니다. 양둔에는 간궁에서 갑자를 붙여 낙서구궁으로 매일 순행하고, 음둔에는 공궁에서 갑자를 붙여 낙서구궁으로 매일 역행합니다. 태을구성에서 길성은 태을, 청룡, 태음, 천을이고, 섭제, 헌원, 초여, 천부, 함지는 흉성입니다. 셋, 팔문법, 일가팔문부법. 휴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 팔문이란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휴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으로 총 8개의 문을 의미합니다. 양둔에는 갑자일부터 3일씩 감궁을 시작으로 낙서구궁으로 순행하여 휴문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첫 1일과 3일은 팔문이 휴문을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순행하고 중간인 2일은 반시계방향으로 역행합니다. 참고로 음양둔과 관계없이 순행역행입니다. 즉, 양둔 갑자일 병인일은 감궁에 휴문이 들어가고 갑자일과 병인일은 팔문이 시계방향으로 순행포국되며 을축일은 반시계방향으로 역행포국이 됩니다. 음둔에는 갑자일부터 3일씩 리궁을 시작으로 낙서구궁으로 역행하여 휴문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양둔과 동일하게 첫 1일과 3일은 팔문이 휴문을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순행하고 중간인 2일은 반시계방향으로 역행합니다. 즉 음둔 갑자일 병인일은 리궁에 휴문이 들어가고 갑자일과 병인일은 팔문이 시계방향으로 순행포국되며 을축일은 반시계방향으로 역행포국이 됩니다. 팔문에서 길문은 휴문, 생문, 경문, 계문이고 흉문은 상문, 두문, 사문, 경문입니다. 넷, 오부법, 일가십이신장법. 고기문에 속하는 12신장법 중 한 가지입니다.
오부, 천조, 지부, 풍백, 뇌공, 우사, 풍운, 당부, 국인, 천관, 지축, 육적. 일간을 중심으로 오부의 위치를 파악하여 위에 순서로 음양등 상관없이 시계 방향으로 순행합니다. 오부법에서 길시는 오부, 천조, 지부, 풍운, 당부, 국인이고 흉시는 풍백, 뇌공, 우사, 천관, 지축, 육적입니다. 다섯, 방위구분법. 국내에서는 금화목경기문둔갑을 45도씩 나누어 구분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구성기학과 동일하게 30도씩 12방위로 나누어 구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후방위, 건간송고는 60도가 됩니다. 여섯, 금화목경 기문둔갑 활용법. 1. 태을구성, 팔문 그리고 오부 12신장을 포국합니다. 2. 태을구성과 팔문 그리고 구궁의 생극재화를 의례박재화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3. 월건의 오행으로 태을구성, 팔문, 구궁의 강약과 밸런스를 파악합니다. 4. 태을구성과 팔문의 길성과 길문이 겹치는 방위를 찾습니다. 오부 12신장도 길신이면 더욱 좋지만 일본에서는 그 영향력이 태을구성과 팔문보다 약하기에 생략하기도 합니다. 5. 황흑도법과 순중공망, 전로공망, 오부르시 흉한 시간을 제외하여 길한 시간을 찾습니다. 6. 팔문을 중심으로 목적지를 정합니다. 7. 길한 시, 길한 방위로 2시간 떨어진 장소로 개운여행을 갑니다. 예제, 걸어서 2시간 이상, 자동차로 2시간 이상, KTX로 2시간 이상 거리의 장소. 8. 목적지에 도착 후 최소 2시간 이상 머물고 복귀합니다. 7. 태을구성 상위. 1. 태을. 안정지신, 공격에는 불리하고 수비에 좋다. 귀인을 만나거나 혼인, 경영, 매매, 청원 사이 길하다. 도박을 하면 돈을 따고 혼인은 좋은 인연을 만나며 출행하면 막힘이 없고 귀인을 만나려고 하면 현인을 만난다. 구제, 결혼, 이사, 장사 모든 일에 되게. 2. 청룡. 구제에 이롭고 술과 음식을 만나며 기타 좋은 일이 생긴다. 문을 나서면 소원을 성취하고 싸우러 나가면 크게 이긴다. 수리하거나 짓거나 혼인에는 만복이 이른다. 도박에는 이기고 병자는 명의를 만나고 매매사에 기쁨이 생긴다. 식구가 생기고 토지가 생기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귀인을 만나고 군영을 설치하는 일이며 만사에 유리하다. 상생이면 재운이 왕성하며 파극되어도 해롭지는 않다. 기쁨, 재산, 이사, 부임, 혼인, 원조, 모든 일에 되게. 3. 태음. 집을 나서면 장애가 없이 평탄하고 나가서 여인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다. 만사에 대통한다. 모든 재앙이 침입을 못한다. 은밀히 재물이 생기고 뇌물을 받아도 탄론하지 않는다. 이성이 따르는 경사가 있으니 경연도 베풀고 즐겁다. 싸우는 일에는 불리하다. 돌아올 때 복병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구제, 원조, 모든 일에 킬. 4. 천을. 귀인성, 차와 술이 생기고 귀인을 만나 소원을 청하는 데 길하다. 사업 모사에는 이익이 많고 집을 나서면 신명의 하늘의 은혜가. 매사 순조롭고 재물과 음식이 생기며 귀인이 돕고 입신 출세에는 더 좋은 위치와 환경을 얻는다. 만사에 대통하니 구하는 바를 얻고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이한다. 구혼에도 길하고 화합하면 타협이 잘 되고 적과 싸워도 승리한다. 인간관계 양호, 원조의 길. 5. 태을 구성이 강화되는 구궁. 태을, 청룡 강화는 감궁, 건궁, 태궁. 태음, 천을 강화는 간궁, 공궁, 이궁. 8. 팔문 상위. 1. 휴문. 만물이 성장을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교역, 이사, 여행, 신축, 수선, 화해, 귀인 만남, 구제, 시험, 도박, 질병치료, 휴양 입원, 혼인, 연애, 결혼, 남자 구함 등의 대길. 휴문 강화, 감궁, 건궁, 태궁. 추천지역, 바다, 강, 카페, 수족관, 수영장. 금기사항, 타인과의 다툼, 소송, 질책. 2. 생문. 생기가 천지에 가득하여 만물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구제, 귀인 만남, 방문, 이동, 취업, 시험, 출세, 임관, 기회, 생산활동. 교역, 건축, 출병, 공격, 질병치료, 기술향상, 예능, 혼인, 연애, 특히 여성이 남성을 찾음 등의 대길. 생문강화, 간궁, 공궁, 이궁. 추천지역, 산, 숲, 초원, 큰 언덕. 금기사항, 장례식은 흉합니다.
3. 경문. 만물이 성장하고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선거, 홍보, 시험, 출세 승진, 문서, 투서, 저작권, 승구운, 임기운, 방문, 교역, 두뇌 사용 등의 대개. 경문 강화, 일궁, 진궁, 송궁. 추천지역, 도서관, 영화관, 백화점, 학교. 금기사항, 토론, 논쟁, 공격적인 것, 연애. 4. 계문. 만물이 수확되고 곡물 창고에 문이 열리고 신불에게 기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불기원, 귀인 만남, 방문, 명예, 계정, 개업, 고용, 취업, 승급, 부임, 대출, 여행, 교역, 연애, 특히 남성이 여성을 찾음 등의 대개. 계문 강화, 감궁, 검궁, 태궁. 추천지역, 사당, 서원, 절, 신사, 교회. 금기사항, 기밀스러운 일. 9. 오부 12신장 상의. 1. 오부, 여행, 사업, 결혼, 신축, 장례 등 모든 일에 대기랍니다. 2. 천조, 비밀스러운 행동. 3. 지부, 방위, 보호. 4. 풍운, 계략, 임기응변. 5. 당구, 모든 일에 대기랍니다. 6. 국인, 하늘의 도움과 사람의 조력이 있습니다. 열. 태을구성과 팔문의 조합상의. 한국에 출판된 기문둔가복경의 내용입니다. 태음과 경문을 제외한 삼길성과 삼길문이 조합상의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삼아 보시면 됩니다. 1. 태을, 휴문. 만사가 흥한다. 경쟁하면 용기를 떨치고 기반을 닦는데 순조로우며 경쟁이 점차 유리하게 전개되어 마침내 크게 이긴다. 귀인을 만나거나 관직 생활에 있어 좋은 일이 생기고 큰 일을 이룬다. 2. 태을, 생문. 복덕이 발동해서 큰 재물이 들어온다. 수금과 매매가 잘 되고 일을 구하면 자신만만하여 활기가 생기고 재물을 구하면 이득이 있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큰 이득을 스스로 얻는다. 경쟁하러 나가면 지체 없이 천리길도 갈 수 있다. 3. 태을, 계문. 싸우러 나가면 대승한다. 적진을 공략하면 모조리 함락시키는 대승을 거둔다. 그러나 계문은 안녕함을 주관하는 문인이 휴전하고 힘을 기르는데 더욱 길하다. 4. 청룡, 휴문. 모든 일에 좋다. 이익이나 재물을 구하면 100배를 얻고 경쟁에는 사기가 올라 상대를 꺾으며 도망쳐도 상대가 추적하지 못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큰 뜻으로 크게 성공하니 경사와 희소식이 따른다. 5. 청룡, 생문. 귀인을 만나 큰 일을 도모하니 만사가 시원시원 성사되고 상업에 종사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출입하면 나쁜 일이 없어서 웃음을 만면에 머금고 여유롭고 당당하다. 6. 청룡, 계문. 경영하는 일에 귀인을 만나 이익이 풍성하며 귀인을 만나면 큰 이득이 있고 관직에서는 고위관직자가 발탁하니 이롭다. 일을 꾀하고 출입에는 성공하며 포부가 커지고 물고기가 용이 되는 격이다. 7. 천을, 휴문. 재물을 구하는데 이롭다. 마음 먹은 대로 대출이나 융통이 되고 생각지 못한 재물도 생긴다. 귀인을 만나 근심하던 일과 절박한 일을 해결해주니 근심 속에서도 기쁜 일이 있다.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즐겁고 술과 음식이 생기니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8. 천을, 생문. 출입하면 다툼이 없고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경쟁을 준비하면 유리하고 모두 이기니 득이가 양양하다. 만사를 꾀하면 마음먹은 대로 크게 형통한다. 9. 천을, 계문. 만사에 성공하고 이득이 많다. 관직자는 귀인을 만나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른다. 싸우러 나가는 일에도 대길하다. 11. 오류계운법. 오류계운법은 하야시 코세이 선생님이 붙인 명칭으로 구성기학에서 오둔법, 오행취기법, 오행취기술 등으로 불리는 기법입니다. 보통 목기법, 목둔법, 취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오방신을 붙여 더 멋들어지시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방위를 추가하여 부릅니다. 금화목경에서는 태을구성과 팔문 그리고 구궁의 오행 밸런스를 조율하거나 팔문을 강화시키기 위해 함께 활용합니다. 1. 동방청룡목기법.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좋으며 갑을병정임 개념에 사용합니다. 2. 남방주작화기법. 사회적 지위 향상, 활동적인 운 향상, 가움 발전에 좋으며 갑을병정목인연에 사용합니다. 3. 중앙왕용토기법. 가운의 전환, 번영, 건강회복에 좋으며 병정무기경신년에 사용합니다. 4. 서방백호금기법. 재물과 금융, 제조업, 엔지니어링 분야의 발전에 좋으며 무기경신임개년에 사용합니다. 5.
국방현무수기법, 건강회복 및 증진, 운기의 증대에 좋으며 경신임계가 훈련에 사용합니다. 단, 오류기용법은 간단하게 퍼포먼스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려면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금화목경 기문둔갑을 정리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일본 측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없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삼아 보시면 되며 구성기약을 대신 방위술 맛보기 정도로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하야시 코세이 선생님의 서적에 보면 60갑자 길시 대신 구성기약 시반이나 시가기문을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굳이 시가기문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소노다 신지로 선생님께서 구성기약의 자백 구성은 태을 구성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카시마 세이류 선생님께서는 금화목경 기문둔갑을 통해 원래는 없던 풍수반화 숙명반을 만드셔서 구성기약과 연동시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화목경을 한층 더 응용 발전시켜 활용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카시마 선생님의 숙명반은 제가 태을문 3경법에 차용하여 8문의 천지 이원만 있던 것을 천지인 3원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국내에서 금화목경에 대해서 언급할 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